찰리와 초콜릿 공장 12. 황금빛 초대장에 적힌 글. 찰리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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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할아버지네 방에서 저녁 시중을 들고 있던 참이었다. 찰리는 태풍이 몰아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엄마, 이것 보세요. 제가 뽑았어요. 보세요. 하나 남았던 마지막 황금빛 초대장이에요.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으로 초콜릿 2개를 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초콜릿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이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니까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겨우 저를 빼내주어서 집까지 줄곧 뛰어왔어요. 이게 바로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이에요. 엄마, 제 것이 됐다니까요. 엄마는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무릎에 수프 그릇을 조심스럽게 얹어놓고 떠먹던 노인들은 모두 쨍그랑 수저를 떨어뜨리더니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10초 동안 방 안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한순간 모든 것이 마법에 걸려 정지된 듯 했다. 조 할아버지가 먼저 정적을 깼다. 찰리, 우릴 놀리는 거니?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에요. 찰리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침대로 달려가 아름다운 황금빛 초대장을 내보였다. 조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코가 초대장에 맞닿을 정도로 얼굴을 들이대고는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다른 노이들은 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판정만 기다렸다. 은은한 미소가 할아버지의 온 얼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찰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두 눈은 점점 커졌다. 까만 눈동자에서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러더니 벼랑간 몸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한 듯 팔을 쭉 뻗으며 야호! 소리와 함께 뼈만 남은 길쭉한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그 바람에 무릎에 얹혀있던 수프 그릇이 조세핀 할머니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가 버렸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나 보지 못했던 96년하고도 반년을 살아온 노인은 단번에 마루로 훌쩍 뛰어내리더니 잠옷바람에 폴짝폴짝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만세, 찰리를 위해 만세 삼창! 만세, 만세, 만세!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는 축 늘어진 몸을 떨고 있었다. 왜 아니겠는가.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눈을 치웠는데 아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일 났어요? 아빠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여전히 잠옷바람에 회교도 수도사처럼 춤을 추던 조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찰리, 아빠한테 초대장을 보여드려라. 이 세상에 딱 한 장 남아있던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을 보여드려. 어디 보자, 찰리. 찰리 아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내밀었다. 찰리는 그 귀증한 종이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행운의 황금빛 초대장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찰리네 식구들은 눈에는 마치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얇게 펴 만든 것 같았다. 한쪽 면에는 까만 글씨로 윙카씨의 초대말이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조 할아버지는 마침내 침대로 다시 기어 올라가면서 말했다. 큰 소리로 읽어봐라. 정확하게 뭐라고 썼는지. 아빠는 아름다운 황금빛 초대장을 눈앞에 바싹 갖다 댔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빠는 연거푸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마침내 목을 가다듬고 난 아빠가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 좋아요.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하신 행운의 주인공께 윌리 윙카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멀리서나마 따뜻한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5명을 하루 동안 우리 공장의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직접 공장을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구경거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대형 트럭이 호의를 할 겁니다. 트럭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가득 실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간식이 떨어지면 언제든 공장으로 오십시오. 초대장을 보여주시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문하시는 날 겪을 신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 놀랍고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라 당황하실지도 모르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들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여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방문 날짜는 바로 2월 초하루입니다. 이날만입니다. 다른 날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침 정각 10시에 공장 정문으로 오십시오.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늦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살펴 주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줄 가족 한두 명이 같이 와도 좋습니다. 아, 또 한 가지. 반드시 초대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윌리 윙카. 다 듣고 난 엄마가 소리쳤다. 2월 초하루라고요? 그럼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제가 날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아빠가 맞장구 쳤다. 그렇군, 당신 말이 맞아. 조할아버지도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췄구나.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당장 채비를 해야지.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고 손도 박박 문질러 씻어야지. 이도 닦고 코도 풀고 손톱도 깎고 구두도 반질반질 윤나게 닦아라. 그리고 셔츠도 다려놓고 이런 세상에 파지에 묻은 흙은 좀 털어내라.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텐데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할아버지를 진정시켰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애가 어디 빠지겠어요. 좀 차분히 생각하자고요. 우선 누가 찰리를 데리고 갈 건지부터 의논해야 하잖아요. 내가 가마. 조할아버지는 또다시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내가 데려가마. 내가 돌볼게. 나한테 맡겨라. 엄마는 조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남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는 머뭇거렸다. 글쎄, 아니 꼭 내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꼭 그럴 이유는 없지 않소. 당신도 알겠지만 나도 가고 싶기는 해요. 일생이 때 멋진 일이니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갈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아버님인 것 같소. 우리보다 공장에 대해 아시는 것도 많고 물론 그거야 아버님이 그럴 만큼 기력이... 야호! 조할아버지는 냅다 소리를 치더니 찰리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기력은 아무 문제 없겠어요. 그래요. 생각해보니 당신 생각이 옳아요. 찰리와 함께 가셔야 할 분은 아버님이신 것 같네요. 저도 노인 세 분만 남겨두고 집을 비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조할아버지는 소리쳤다.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가 문을 열자 용케 집을 알아낸 신문 기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나도 좁은 찰리네 집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게 아빠가 기자들을 모두 내쫓아버린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13. 마침내 대망의 그날이. 마침내 대망의 그날이 환하게 밝아왔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천지가 흰 눈으로 덮여 있었고 추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윙카 공장의 정문 앞에는 행운의 5 아이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10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악을 쓰며 밀쳐내고 경찰들은 스크럼까지 짜고 사람들이 문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내느라 바빴다. 정문 바로 옆에는 경찰이 안전하게 격리 보호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5 아이들과 아이들의 보호자들이었다. 찰리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 2분이 따라왔다. 부모님들이 따라온 것은 다행이었다.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버지들이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을 타고 넘어갈 판이었으니까. 어른들은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가만히들 있어. 아직 시간이 안 됐잖니. 찰리 등 뒤에서도 어떻게든 해서든지 이 유명한 아이들을 한번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 저기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있다. 맞아. 신문에서 봤어. 석 달째 씹고 있다는 그 끔찍이 오래된 껌을 아직도 씹고 있군요. 저 턱을 좀 보세요. 지금도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 뚱뚱한 남자아이는 누구요? 저 아이가 아우구스투스 굴룹이잖아요. 덩치가 굉장하네요. 스포츠 잠바에 론 레인저의 얼굴이 인쇄된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 누구지요?
마이크 TV요. 텔레비전에 미친 아이잖아요. 누가 아니래요.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저 장난감 총대 좀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아이는 버루카 솔트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초콜릿을 50만 개나 사서 자기 땅콩 공장 여공들을 시켜 황금빛 초대장을 찾을 때까지 포장을 뜯으라고 시켰다잖아요. 아이가 원하면 뭐든지 해준다죠. 저 애는 그저 소리 지르면 때만 쓰면 되고요. 기가 잘 노릇이지요. 안 그래요? 바로 저 아이예요. 은색 밍크 코트를 입은 애. 찰리 버켓이라는 아이는 누구죠? 저 해골같이 마른 노인 옆에 서 있는 바싹 마른 새우같이 생긴 애인가 봐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서 있는데요. 보이세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 왜 코트도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입을 형편이 아닌가 보죠. 저러다 얼어 죽겠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서 있던 찰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교회의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장의 육중한 철제문이 경첩이 녹슨 탓인지 끽끽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아이들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기 있다, 저분이야. 바로 그 사람이었다.